그럼 요미우리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과거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로서 약속이니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네. 발언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일본은 그 사죄 의사가 있으면 바로 껴야 된다.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8.15 견축식에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과거를 직시하여서 네. 그 토대 위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이 기조로 가는 거죠. 네. 사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1990년이었나 천삼회담을 했을 때에 처음으로 미래 지향적인 네. 한일 관계라는 말이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때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과거를 일본은 직시해야 된다. 과거를 해결한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다. 그런데 그러한 프레임이 쭉 있었어 일본 쪽에서도.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이 돼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많이 남고 네. 과거로 직시한다가 사라짐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그 부분을 또 계속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 좀 미래 지향적인 라는 그거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정확한 말씀을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시바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시바도 같은 날 네. 일본에서는 뭐 주도식이 있는 그 패전이죠. 패전. 전전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네. 그 80주년 주도식에서 네.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반성 그리고 교훈을 일본은 얻어야 된다. 예.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시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뭐 이쪽에 대통령실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이재명 이시바 선언 같은 것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네. 비교할 수가 있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도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시바도 반성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과거를 직시해야 된다는 걸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또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때가 좀 맞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지도자들 모습 보면 한일 관계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가지고 네. 국제 전세가 그래서 또 중국하고 미국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한국하고 일본이 또 미국 쪽에 압박을 받고 있고 네. 돈산적인 그리고 중국한테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엄청나게 추격당하고 있고 또 주월당한 것도 있고 해서 이 한국하고 일본이 먼저 경제적으로만이라도 협력하자. 이게 사실상의 암묵의 합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사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 돈상, 관세 부분에서는 네. 협력하자. 이게 암묵의 합의가 이미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서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일본 중심으로 만들어진 12개 국가의 네. CPTPP라는 그 환태평양 그 자유무역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 거기서 빠졌거든요. 네, 거기 자유무역
그 체제예요. 네, 이 CPTPP는 영국도 들어가 있고 캐나다도 네. 들어가 있고 호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가 들어가 있고 네. 네, 여기에 그 GDP는 세계 GDP의 15%를 넘어갑니다. 네. 거기에 한국도 들어와야 된다. 일본이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었는데 네. 요새는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일본이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에요. 미국의 관세의 관세 정책을 극복할 수가 있는 네. 그러한 자유무역 체제를 미국 빼고 네. 형성하자. 이게 합의가 있습니다. 사실 암묵의 합의가. 네.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인 한일 관계에 그 이제 합의할 부분이 아닌가. 네. 물론 역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따로 하는 것이고요. 네. 군사적인 부분도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그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더라도 뭐 북한하고 대결을 하고 중국하고 대결을 하는 이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나 바이든 시대에 네. 한미를 군사 건조를 더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정확하게 한국은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켜야 하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점이죠, 윤석열 때 진짜. 예. 네, 그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런 것은 지키면서도 경제 기술적인 부분은 일본하고 얼마든지 협력하겠고 또 한국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일본의 위에 있는 것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예.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협력이 네. 필요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기에 것입니다.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그 아이폰 업계가 네. 그 일본의 소니하고 쭉 그 협력하고 있었는데 소니의 부품을 쭉 그 수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만뒀어요. 네, 삼성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뭐냐? 삼성의 공장이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반도체를 비롯한 네. 그러한 첨단 기술의 부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소니하고 큰일 났네요. 이제 네. 아이폰은 소니의 공장이 미국에 없어요. 예. 그러나 한국에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 있잖아요. 그 SK도 있고요. 그 하이닉스도 있고 뭐 이게 간첩이에요. 엄청나게. 아하.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부분이 불어 죽겠다 이거예요. 예, 그럴 수 그런 있겠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경제적인 협력 부분은 한국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본이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 이시바도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잘해야겠네요. 이번 그렇죠. 만나면 예. 잘 얘기를 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예. 그걸 또 이시바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또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서 경제적인 걸 포기할 수가 없다. 중요하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미국 가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좀 협력. 서로의 관점을 그 설명해 가면서 또 미국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가라는 네. 것을 공유하면서 또 자신들의 그 단점이 있잖아요. 못했던 부분들을 네. 그것을 또 공유하면서 이게 또 미국하고의 또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서로 협력하자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네, 뭐 네. 계속 그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일본이 지금 사실상 고통받고 있고 우리도 네.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연합전선을 좀 만들어 보자. 예, 관세 관련해서도.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그 원천 기술 부분 일본이 강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사실 그러나 한국은 제조 부분에서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네. 물론 이시바 정권이 그러나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시바가 이게 뭐 8월 말쯤이 되면요. 네. 자민당 안에서 이시바 계속 시킬 거냐, 이게 퇴임시킬 거냐라는 자민당 국회의원 300명 정도 하고 도도부현 그러니까 일본의 지방 예. 대표들이 47명 있어요. 합해서 350명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네. 과반수를 넘어가면서 이시바 안 된다가 되면 이시바 그만둬야 돼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회담에서도 어떤 성과가 필요합니다. 일본 쪽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일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국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에게 좀 잘 해주는가라는 과제도 있어가지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시바의 이 자리가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요. 또 말씀드리면 조선업 있잖아요. 예. 조선업 미국의 조선업을 이게 완전히 도와주겠다. 이게 한국의 입장. 미국이 조선업이 지금 미국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이 전면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거 합의했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미국 쪽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조선업.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하라고 조선 업체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조선 업체는 싫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싫다 그랬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미국의 조선 업체는 완전히 무너진 산업이다. 네.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모든 산업체를 그냥 그쪽으로 이전 해가지고 그래도 5년 10년 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혹시 좋은 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또 경쟁하는 데가 중국이다. 네. 중국의 배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 너무 비싸게 돼가지고. 네. 그러나 그래서 이게 이시바가 더 궁금해요. 한국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예. 그것도 참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것 같고. 예, 물어보고 싶은데 예. 또 일본이 또 이거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조선업 업계는 일본보다 훨씬 근대적으로 현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약간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그러면 이시바 쪽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네. 이게 미국하고 좀 좋아지지 않아요? 일본이. 그렇죠. 그러면 이시바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렇죠. 어떤 내용일지 예. 모르겠지만은 네네. 일본에서는 특히 이시바 정권에서는 좀 바라는 게 있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 오히려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네.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한국이 지금 특히 트럼프 시대에 네. 미국 혼자에 너무 한국이 많아가지고요. 예.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이게 관세에 너무나 걸려가지고 뭐 줄 게 없어요. 예. 사실 일본이 트럼프한테. 정말 지금 일본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투자 어디에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고민이고 한국은 뭐 다 결정되어 있죠. 조선업 그리고 바이오 EV 배터리 네. 반도체도 있고 다 결정되어 있고 공장들이 다 있고 더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네, 네. 일본이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그날을 거시고 지금 일본이 괴롭힘 당하고 속도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현재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일본은 지금 제가 볼 땐 제 느낌은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너무
그러나 폼을 잡아가지고 폼을 잡아가지고 일본이 뭔가 그 잘을 해준 그 한일 관계에서 뭔가 얻은 것처럼 일단 만들어야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일본, 한국, 필리핀 여기는 하나의 전쟁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시어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한반도는 하나의 시아타이고 또 필리핀 쪽은 또 하나의 시아타이고 예. 일본 중심으로는 또 하나의 시아타가 있기 때문에 세계 전토의 시아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게 이쪽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나 일본은 그 병화 헌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에는 한국군을 일본은 오히려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전쟁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 한국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이시바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도 한일 간에서 이번에 나오면 그래도 고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시바가 또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한일 관계가 여러 면에서. 네. 그래도 일단 한일 관계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력. 뭐 그것만으로도 이시바 정권에서는 이거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지금 초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관세 협상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아마 그 경제적인 부분에 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한일 공동선언 새로운 공동선언이 나오냐 이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선언. 아무래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시 나온다면 혹은 그 도대가 만들어진다면 이시바 촌리의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교훈으로 삼겠다. 이거 도대가 될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이것이 그 좀 통합적으로 그런 그 어떤 말이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너무 기대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시바의 후견인은 스가촌리입니다. 스가촌 촌리. 스가촌 촌리가 2022년 촌리 시절에 내각 회의의 결정으로 과거 그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위안부로 하자라든가 거기 간제지원 문제도 간제지원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전쟁 시에 일본에 와서 노동자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후견인인 스가촌 촌리 자체가 일제간점기에 대해서 이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내각에서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후견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시바도 너무 강하게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나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이것은 침략 전쟁이었고 반성한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포장해 나가면서 좋은 담화로 이어지는지가 하나의 또 과제이고요. 우리는 현실을 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일본 쪽에 아베는 아니더라도 스가도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대를 뭐 해소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패전 이래 얘기했던 반성 부분이 좀 확장되고 그 선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얘기했듯이 위안부 징용 합의 뒤집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볼 수 있고 경제 협력 그런 부분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예, 있겠군요. 네, 예. 그러니까 위안부 징용 합의 이것을 뒤집지 않겠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과거의 합의를 지키면서라는 미래로? 말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다 그러한 선언을 지킨다고 해도 네. 이게 국제적인 합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제3자 변제라고 해도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내용 이런 네. 것은 주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일본이 오기면 일본이 합의를 어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현재까지만 해도요 한일 위안부 합의나 제3자 변제도 일본 쪽에서 굉장히 어기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적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예. 이 한일 공동선언을 통해 정상들이 함께 미래로 가는 또 경제적인 부분에 또 관세 대응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실용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